네, 법정보다 더 치열한 변호사들의 토론 변대변 황민호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 열기에 앞서서 지난 10일 효도 사기편에서 다룬 사건이죠. 36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홀로 5자녀를 키워낸 할머니가 친딸을 상대로 물려줬던 전 재산을 다시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다면서요? 네. 할머니가 자신을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네.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렇죠. 네. 이에 대해 딸은 조건 없이 받은 증여라며 반환을 거부했던 사건이었죠. 네. 방송 보시고 결과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네. 21일 부산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조건부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원고, 할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할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시장에서 생활하며 고생을 하셨던 그 할머니 사정이 매우 딱하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법원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조건별 증여를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주장이었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양이라는 것이 증여의 조건이었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민법 제556조에서도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썼었더라면 네. 아마 재판의 결과는 뒤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이야기했을 때 할머니가 그게 따님 주장이죠. 어머니가 큰 재산을 돈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놓지 않은 거지. 부양의 의무는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었지만 다 하겠다. 맞습니다. 따님이 아마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걸로 기억하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던 간에 따님이 또 그리고 할머니가 힘든 일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전 재산 수십억 대 아마 추정이 그렇게 되는데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내의 형제들 억울하다면서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편의상 황민호 변호사께서 아내의 형제를 그리고 이지욱 변호사께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변호를 해주시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라서 변호사님 개개인의 입장은 아닌 것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혼 가정의 이혼 문제입니다. 부부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민호 변호사께서 형제 편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내는 20대 첫 결혼에 실패한 후 자식도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큰 돈을 모았습니다. 네. 하지만 쉰이 가까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유방암이 발병했던 건데요.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했지만 네. 이럴 때 가족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의 여동생이 네.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가 좀 행복하라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줬고 네. 둘은 재혼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남편은 잘생기고 또 유쾌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활달한 사람이었군요. 예, 그래서 또 이 남편 역시도 아내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아픔을 서로 공유를 했었고 이해를 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아름다운 황홀의 러브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모든 부부가 신혼 때 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싸우거나 이혼하는 일이 없겠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남편은 네. 재혼 이후 각종 사교 모임에 가입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골프와 낚시 등 취미 생활에 빠져서 아하. 집안일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온 일도 잦았고요. 그래서 아내의 가족들은 이 남편이 처음부터 네. 아내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성의 이거 상당한 금액이 되는 재산을 노리고 입으로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변호사님, 황 변호사 주장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뭐 남편이 아내에게 그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는 네. 결국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내 그 형제들의 주장일 뿐이지 남편 역시도 이혼한 다음 새롭게 만난 배우자 이 아내를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의 네. 일도 열심히 도와줬고요. 그렇지만 뭐 남편은 친구와 어울리고 즐기는 거를 좀 더 좋아했던 반면에 아내분의 성격이 조금 달랐었고 그래서 뭐 아내가 함께하는 걸 거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에서 아쉬움도 많았던 겁니다. 네. 절대 뭐 아내를 홀로 두고 혼자서 바깥 활동에 즐겼던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재혼 가정이 아니라도 취미가 다르면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될 수 있기는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뭐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네. 변해버렸던 혼인 신고를 하고 다시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전과 다른 모습에 네. 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아내가 먼저 했는데 아. 뭐 서로 간에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남편 역시도 크게 네. 배신감을 느꼈고요. 음. 그럼 당신이 원하는 데 이혼을 해줄 테니 네.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으라며 반소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그러면 이혼 소송을 취소해주길 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예.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네.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는 사람이 네. 그렇게 소송 내내 아내를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평생 홀로 일군 재산을 네. 남편은 재혼 생활 내내 밖으로 나돌며 야금야금 다 털어갔고 네. 이로 인한 아내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완치 판정을 받은 암까지 재발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안타깝게도 아내는 소송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혼 소송 중에 아내분이 이렇게 사망한군요.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이 재발해서 또 전이가 돼서 이렇게 사망한군요. 그러면 이 소송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쟁점이 나오겠습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 종료되나?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을 사망을 하게 되면 네. 그 소송은 종결됩니다. 아. 네, 이혼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게 돼버리는데 네. 그 이유는 재판상의 이혼은 어려운 말로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어렵네요. 예, 네.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여된 권리로서 네.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미 지난 1985년도에 예. 이혼 소송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네. 사망과 동시에 이혼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네.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혼만 문제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종료하는 게 맞겠죠.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은 막대한 재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법이 구체적인 현실까지는 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반소를 제기했다지만 네. 남편은 아내가 암이 재발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간병은커녕 각종 모임과 골프 등 취미생활에 빠져서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네. 현행법의 한계상 설령 이혼 네. 소송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혼자 힘들게 일군 재산을 네. 남편이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이혼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뭐 말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법을 바꾸는 게 보통 참 쉬운 일은 아닐 테고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와 비슷한 사연이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동생이 언니의 사연을 올린 건데요. 네. 이 청원의 주인공인 36세 여성분은 남편과의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 소송 도중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혼 소송이 종료되자 이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법정 상속인이라면서 네. 유족연금을 챙기려 한다는 내용인데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법이 네. 오히려 강자의 편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떠나보낸 여동생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들어있나 보네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남편은 이혼 소송이 종료해서 확정되기 전이라면은 네. 법정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이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 네.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네. 또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 제일 먼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내의 전 재산이 이제 남편에게 간다는 말이 되고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선고한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네. 민법 제755조에 의하면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네.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남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네, 민법 1003조에서는 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임을 규정하고 있고 네. 또 민법 1009조 제2항에서는 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네. 자녀나 부모보다 1.5배 더 받아간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네.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인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망한 배우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네. 정의관념이나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남편은 아내의 법적 상속인으로 이미 인정을 해버렸고, 그죠? 예, 법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아내 형제들은 이 법이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이런 상황에서 상속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네. 여기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예, 민법상 상속 순위를 이렇게 네. 나누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예, 자녀를 말하는 거고요. 네.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고요. 네. 그리고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을 말합니다. 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배우자인 남편이 전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됐는데 남편으로서는 법이 정한 대로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일 뿐인데 네. 아내의 형제들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억울한 겁니다. 물론 법대로 상속 순서를 따지자면 네.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상속에 관한 이득을 얻으려고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건에서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특별한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기여도가 없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아내의 재산을 축냈습니다. 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민법 1004조 제2호를 확대 네. 적용해서 상속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내의 가족과 남편 간의 법정 다툼. 예, 시청자 배심원단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여자가 가가야죠. 마누라가 가야죠. 재혼해갖고 오랫동안 살았다면 남편한테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형제들한테 가는 게 더 안 낫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놀고 묵고 이래 지냈다는 거는 그건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가장으로서 잘못됐잖아요. 또 앞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단지 지금 요 상황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나는 남편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 부부는 재혼한 지 몇 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두 분 최후 변론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아내의 형제 편에서 우리 황 변호사께서. 네. 아파트며 식당이며 은행 예금 등은 네. 이 아내가 30년 가까이 식당을 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입니다. 네. 그러다 50이 넘어 재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네. 알고 접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같이 살았던 기간은 불과 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몇 년 동안에도 이 남편은 아내의 식당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네. 밖으로만 나돌면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이었을까요? 네. 아내의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지 아직까지 법적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사망한 아내의 전 재산을 이 남편이 모두 상속하는 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네.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 해석하든지 네.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이혼 소송은 끝까지 재판을 해야 되고 네. 사망한 아내의 재산은 남편이 아닌 형제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아내의 형제들의 주장은 네. 그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접근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간의 남편의 노력들을 전부를 폄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들 형제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형제들은 과연 아내의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을 할 경우에도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네. 구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 이혼을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라도 네. 소를 취하해서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형제들의 주장은 억지인 것뿐입니다. 당연히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그 남편이 보장을 받고 네. 이에 대한 형제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은 전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법원이 일단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과연 이게 그것이 맞는 판단일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황민호, 이죽 두 분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